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부정과 긍정 차가 한 5%포인트 차. 수치로만 놓고 보면 47에서 45, 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은 비교적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다. 이것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당 모두 떨어졌습니다. 38.5, 29.3. 네. 체감상으로는 한국당이 20%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의당이 5.6으로 기대치를 보이고 있고 새보수당 거의 비슷하고요. 바른미래당도 큰 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리얼미터가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응답률 4.9,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국민과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맞아떨어져 협업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여야는 여기에 대해서 정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가? 지지율에 이것이 반영됐다고 보여지네요. 예, 그렇죠. 일단 이번 지지율을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떤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재난이나 위기 관리를 하는 초입에는 항상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특히 정권에서는 이 재난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들을 나름의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들의 어떤 하소연들이 언론상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상황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특히나 지금 제1야당을 중심으로 아주 신랄하게 그 정부의 정책들을 갖다 비판을 하면서 특히 이 중국에 대한 공격들을 갖다 해나가면서 그걸 엮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중국에 대한 혐오의 부각이 상대적으로 지금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 대한 공포나 혐오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국가가 중국이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적 또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중국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거나 혐오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전반적인 그 안전망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제 번져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제1야당이나 혹은 그것을 또 막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어 보이는 여당이 모두 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외신들의 평가는 지금 현재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켜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특히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지금 당장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어서 이런 엇갈리고 있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어떤 그 뉴스들을 받아 안아야 더 안심하고 이제 자신들의 일들을 갖다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언론들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확진자는 15명, 오늘은 추가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오늘 반가운 소식 하나는 입원 환자가 거의 완쾌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외교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의 극우 상황에서 일본과는 좀 멀어져 있고 중국과는 이제 북한 핵 문제 대화 국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져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미흡하고 잘못돼서 현 정부와 여당이 비판을 받을 상황인가? 야당은 이것을 공격 카드로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야당의 어떤 공세? 그러니까 정부의 대처.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뭐 교역 금지라든지 이런 대처가 그러니까 외교 문제 때문에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만
금지를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오늘 나온 얘기는 일단 14일 방문자도 이제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공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만 2주 전에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들만 뭐 입국을 금지한다. 이걸로는 부족한 게 뭐냐면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에서 베이징으로 갔다가 그러면 항공편을 들어와서 항공편을 통해서 입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중국인 전용 입국장을 따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공항 내에서의 감염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막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동선 체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또 나와가지고는 지역사회에서 전파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미국이라든지 호주, 뭐 일본 같은데 이런 조치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 일본 정도의 어떤 이런 일본이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잖아요. 그런 정도를 보고 이제 뒤늦게 이런 결정을 내려서 왜 이렇게 강도가 낮냐, 시기가 늦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일종의 뭐 중국의 눈치 보기라 그러면 그렇고 중국을 의식했다는 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일본 수준의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교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서 내린 건데 지금 뭐 전체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보면은 중국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우리나라, 대만 이런 데가 지금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거를 달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연계가 돼 있다면은 적어도 동아시아권에서는 뭔가 이렇게 협조 체계를 글로벌적으로 갖춰가지고는 글로벌적으로 같이 그게 협력 체계를 갖춰서 대응을 하는 편으로 가야 되지 않냐. 사실 지금 정도의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만 입국을 금지한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야당도 지금 억울한 게 뭐냐면 지난 메르스 때 어땠는데요. 그때 뭐 지금의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확진자라든지 밀접 간접 접촉자들의 그런 숫자가 국가의 방역망을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무증상 감염에 대한 그 가능성이 계속 외국에서는 제기가 되어 왔는데 뒤늦게 인정이 됐고 3번, 6번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2차 감염의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일상 접촉자로 분리가 돼가지고 빨리 격리가 안 된 면들이 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국가의 방역 체계가 실패했다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런 구멍이 뚫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또 지적을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 가서는 안 되고 야당이건 여당이건 적어도 국민의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법과 제도 같은 거는 국회에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초당적인 협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제1야당이 구체적인 컨텐츠를 내놓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없어요. 중국인 전체를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외교적인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200만 개의 그 민간이 제공하는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정부가 이걸 세금으로 사서 보낸다라는 가짜뉴스를 갖다 퍼뜨리고 그리고 200만 개가 나가서 마스크가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이랬던 게 제1야당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1야당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함께 막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쟁으로 이걸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마스크 얘기 퍼뜨린 거 제1야당 맞아요? 그 200만 개 마스크 얘기를 처음에 퍼뜨렸던 게. 근데 어제 정부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중국인 관광 비자를 뭐 총괄적으로 뭐 제한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2시간 있다가 또 말을 바꿨거든요. 보도자료 내놓고 이렇게 좀 뭔가 우왕좌왕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뭐 여하튼 내일부터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 한적 있는 모든 국적자가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여기 정치권의 반응은 두 분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 민감한 사항으로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주한 중국 대사 역시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단계적인 상황이고 더 심해지면은 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 너무 그 공포심이 조장되고 있어요. 전체 중국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나온 게 만여 명입니다. 14억 정도 되나요? 14억 중에 만여 명이에요. 그리고
99%가 후베이성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후베이성이나 우한을 들리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감염의 인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무슨 뭐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네. 상식적으로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하면은 뭐 분명히 개연성이 있겠죠. 뭐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상해를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 뭐 복균자라고 해도 이제 열이 안 나는 분들도 예, 예. 많고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그 대한민국의 방역의 그 특히나 공항에서의 네. 방역과 또 증상자를 갖다가 예. 확인해내는 그런 시스템들은 상당히 그 선진적으로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한다는 게 좋고요. 또 지금 그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능성이 실제로 감염됐다라고 이렇게 케이스로 확인된 게 없어요. 가능성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몇몇 사례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물증으로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감염이 될 그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100% 방역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최대한 상황을 줄여서 X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역 시스템이 구멍이 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우리 방역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잠복기하고 무증상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잠복기는 아직 내 몸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발현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통 2주 정도 관찰을 해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네.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바이러스가 발현이 돼서 이미 전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지금 집계가 됐잖아요. 15명. 이분들이 앞으로 어제,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 해가지고는 뭐 접촉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3일 동안이 고비라고 여기서 얼마나 확진자가 퍼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부의 대응을 놓고 뭐 여하튼 정치권에서는 비난과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조금 멀리해야 되는 시점에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뭐 종교를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 오히려 안 걸린다. 물론 이 마스크 300만 개 보낸 거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도 이제 지금 만들었다고 하죠. 자유통일당, 예, 김문수 대표가 이 자리에 있고 후견이 이제 정광훈 목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집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역 시스템이 너무나 심각하게 구멍이 뚫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그 대처를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도심에서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자꾸 연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총선에 출마하려고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개소식도 제대로 못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방역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중 집회를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이건 거의 구멍을 계속 뚫으면서 뚫렸다라고 주장하는 원인 제공을 자신들이 하면서 자기가 제공하는 그런 원인들을 막지 못했다고 그 정부를 갖다 비난하는 네. 그런 이상한 상황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무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더 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더군다나 거기는 중국인들의 또 본인들이 말한 거랑 다 겹치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동선과 완전히 겹치게 되어 있는 광화문을 또 지나간단 예.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방역 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특히나 이 정권의 방역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으면 이렇게 대규모 집회에 나가겠느냐. 그것도 중국인들의 동선과 완전히 겹치는 곳을.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원인 제공을 했다 이거는 좀 지나친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감염병의 첫 번째 원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렇죠. 가지 말아야 하거든요. 이거는 예. 내가 안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모르게 세균이 들어와 있을 때 이게 퍼지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모여 있으면 이게 잘 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중간중간에 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지금 구태여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 집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어떤 주장까지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지금은 정부와 야권, 여권, 그다음에 전 국민이 단결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